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생존자가 장원에 등장했죠. 티베깅마저 귀엽게 느껴지는 천방지축 꼬맹이, 바로 소녀 여자아이입니다. 소설가와 소녀에 이은 마지막 주인공 감시자 악몽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면서 3년간 멈춰있던 스토리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소녀 이벤트는 종료가 되었지만 이벤트 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생존자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장원에서 어떻게 활약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는 작아진 모험가보다 조금 크며 일반 생존자보다 작은 모습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며 콧방귀를 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팀원의 곁으로 순간이동해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능력과 주변 팀원에게 들러붙어 어그로 대신 끌어달라는 등 굉장한 공주님 컨셉의 소유자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생존자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어그로 도중 강제 손절을 당할 뿐 아니라 여기저기 순간이동하며 팀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어떻게 판이 흘러갈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 등장할 감시자 주인공 또한 순간이동으로 맞받아치는 우픈 상황이기에 소녀와 신감시자 사이에 자강두천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소녀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적응도 못했는데 신감시자를 바로 맞이하는 상황이라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흑우가 되어 황스를 뽑고 새롭게 등장한 소녀의 기본 능력은 무엇인지, 언제 동기화를 사용해야 하는지, 텔레포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주의하는 상황 등 황스를 지르지 않으면 연습 못하게 만든 내리지의 만행에 깨부당한 경우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여러분은 가볍게 즐겨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여자아이는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샤먼의 포털처럼 충전형이며 최대 3개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 아이템을 추억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콘을 누르면 소녀가 바닥에 조각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떨어진 조각은 약 1초 후에 폭발하게 되며 탐사원의 자석처럼 범인의 모든 캐릭터가 일정 거리 밀려나게 되죠. 생존자, 감시자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소녀는 이 아이템을 감시자와의 대치 상황에서 거리를 벌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그로를 담당하게 됐을 경우 감시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개활질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이 아이템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사용할 땐 주의해야 할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소 느리게 터지는 타이밍, 두 번째는 평타 캔슬, 세 번째는 밀어내는 방향입니다. 소녀의 조각은 봉봉의 폭탄처럼 시간을 두고 터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감시자의 모션을 캔슬시키면서 뒤로 밀어버리는 특징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감시자의 평타를 한번 회피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한 대 맞고 평타가 캔슬돼버리는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더군다나 감시자를 반대 방향으로 확실하게 미는 것이 아니라 추억 조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추억 조각은 1초 후에 폭발을 하며 모든 방향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감시자와 조금 거리가 있을 때 사용해야 안전하게 밀어내는 것이고 급하게 사용하면 감시자가 중심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이 돼버리겠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거리를 벌리는 용도 이외에 판자 뚝배기를 유도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칫하다가 벌레컷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사용하는 건 비추드립니다. 도망치다가 감시자를 밑으로 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 안타깝게도 추억 조각으로 밀릴 때는 벽으로 막혀있는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미리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자아이는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도 갖고 있지만 동선을 단축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민 특성입니다. 소녀는 곁에 있는 사람이 홀로 악몽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설정으로 동료 곁으로 텔레포트를 실현할 수 있는데요. 게임 시작 시에 팀원의 위치를 보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고인 유저라면 감시자 스폰 위치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도와 유사한 능력인데 변호사 유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변호사가 지도를 사용할 때 분신술을 사용하며 감시자 이동 속도를 대폭 감소시켜 소녀의 텔포 스킬은 무한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 중간에 취소도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 실수로 텔포를 해버린 상황에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텔포를 사용한 판정이기에 긴 쿨타임을 피해갈 수 없겠죠. 텔레포트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걸리는데요. 감시자의 공포 반경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 감시자가 있어 심장이 조금이라도 뛴다면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며 사용이 불가하죠. 주의할 점으로 텔레포트 시전 시 약 5초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시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에 취소가 가능하니 너무 나대진 말아주세요. 이 텔포를 이용해 다양한 상황에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부상당한 생존자에게 텔포에 빠른 치료도 가능하고 팀원이 구출을 갔다가 더블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망해버린 판을 복구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죠. 팀원이 부상당해 구출을 못하고 있을 때도 달려갈 필요 없이 빠르게 구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독기를 하나 무사히 돌리고 난 뒤 구출을 가야 하는 구출캐에게 텔포해 해독기를 마저 돌려줄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스킬의 유일한 장점은 동선 낭비를 줄여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티가 나는 샤먼의 슈퍼포탈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곁으로 이동할 수 있죠. 물론 소녀가 텔레포트를 시전하는 동안은 감시자 화면에 빨갛게 노출이 되지만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사용하면 긴 쿨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황에서 대충 사용하지 마시고 해독 지원이나 구출 지원, 치료 지원 등 확실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아이는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는데요. 소녀 이벤트 때 봤던 능력이죠. 바로 생존자에게 둘러붙어 같이 활동하게 되는 기억 동기화입니다. 여자아이는 팀원이 근처에 있으면 노란색 특정 아이콘이 해당 팀원 머리 위에 뜨게 되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자아이가 해당 생존자 옆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마치 팬마냥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이렇게 소녀와 함께하는 생존자는 해독 속도가 70% 향상되고 환자 창틀을 넘는 속도는 15%, 환자를 내리는 속도는 30%, 의자에 묶인 동료를 구출하는 속도 또한 30%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특성은 꽤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위기의 상황에서 팀원에게 순간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감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위아래층으로 구별되어 있어도 감지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해독에서도 살짝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해독기를 2명이서 같이 돌리는 것과 동기화된 상태에서 1명이 돌리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빠른가를 테스트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독기를 2명이 같이 돌리면 빠르게 돌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협력 해독으로 인한 디버프 때문에 해독 손실을 보게 됩니다. 협력 해독 인원이 2명일 시에는 인당 25%씩 감소되어 총 200%가 아니라 150%의 해독 속도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소녀의 해독 버프는 70%에 해당하기에 동기화된 상태에서 해독을 하면 아무런 디버프에 제한받지 않고 해독이 가능합니다. 해독 가속이 아닌 상황임에도 옆에 해독 가속이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고 같이 해독하는 것보다는 20% 빠른 셈이죠. 물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이 해독 교정이 뜨기 때문에 이건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같이 해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선 동기화된 것이 조금 이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게임을 시작하고 해독기를 무사히 안에 돌렸다면 빠르게 다른 팀원에게 대포한 뒤 동기화해서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벌레컷만 나지 않는다면 극한의 효율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얍삽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그로 도중 근처에 있는 팀원에게 냅다 동기화해버리는 거죠. 어그로 끌다가 부상을 입은 여러분은 기절할 위험에 놓이게 되지만 팀원에게 동기화를 강제로 해버리면 여러분은 한 번 목숨을 구할 수 있고 팀원이 대신 어그로를 끌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감시자가 해당 생존자를 때려도 팀원이 쓰러져도 나 자신은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팀원이 쓰러질 때까지 붙어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안전해지거나 최소 팀원이 부상을 입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는 겁니다. 특히 감시자의 보조 스펠인 순찰자에 물린 경우 팀원에게 동기화를 하면 댕댕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팀원이 다가와주는 것도 또 하나의 센스가 되겠죠. 동기화를 하면 어그로 끄는 모습을 관전하듯 느긋하게 지켜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선 팀원의 모션 속도도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기화 상태에서도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활지 상황에서 유용하게 서포트 한다거나 사냥 터지기에 덫에 걸렸을 때 빼줄 수 있고 사도나 밀라비 같은 스턴 또한 캔슬시켜줄 수 있죠. 조커의 풀존재 돌진도 쉽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팀원이 부상을 입으면 그 즉시 동기화를 해제해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자아이는 옆 아이콘을 통해 스스로 동기화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체를 풀게 되면 푼 시점으로부터 2초 동안 두 사람 모두 30%의 이동속도 보너스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 방법을 역이용해서 팀원을 커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부상 상태인 팀원이 근처에 있다면 동기화를 한 뒤 짤짤이 폭탄으로 지원을 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을 때 변신을 풀고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이 동기화 특징은 어그로에 특화된 생존자일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몰래 잘 숨은 모험가일 경우 같이 스텔스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괘씸한 생존자가 있을 땐 강제로 동기화에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난 몰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같은 팀원에게도 인성질할 수 있는 역대급 생존자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가 구출을 받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구출되자마자 동기화를 해버리면 감시자의 터널링이 꽤나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6시 인격 위기 모면이 발동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슈퍼포탈 생성해 놓은 샤먼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역대급 스노우볼 뭉탱이 스택도 쌓아볼 수 있는데요. 동기화된 상태에서는 일반 생존자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슈퍼포탈 이용 시 잔상이 남질 않습니다. 댕댕이를 씹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팀원과 함께 같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포탈로 이동 후 빠르게 출해버리기만 하면 그만이죠. 구출 커버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억 조각으로 거리도 더 벌려줄 수 있고 동기화를 한 뒤 짤짤이 폭탄과 이동속도 버프로 출구까지 모셔가는 데에도 꽤 한몫하죠. 애초에 어그로 자체도 몸집이 작아서 어그로 끌기가 편합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형지물이랑 거의 똑같은 키이기 때문에 스텔스 플레이를 쉽게 할 수 있었고요. 무슨 해독기 돌리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팀원의 치료 지원에 능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그로에 적합한 9시 인격과 의료인 인격을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꼬맹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생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 표현도 다른 생존자와 달리 나름 신경 써서 다르게 만들어준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일일이 걸을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꼭 해독기 하나 돌리고 나면 뭐하지? 동선 낭비되기 마련인데 그냥 상황에 맞게 순간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입니다. 물론 어그로 끌고 있는데 굳이 찾아가진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낼름낼름 붙어다니며 감싸 약 올리는 것도 재밌습니다. 기존대로라면 테스트 서버에서 연구를 했겠지만 지금 테스업은 개비스콘 감사 이후 아무런 내용이 없죠. 본섭에 바로 출시를 해버리고 있는 내리즈, 상점에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한 황스가 없다면 연습조차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황스 도전을 해야만 하는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인게임 채팅창에서는 오연석 파충류 스킨 나왔다고 울고불고하는 유저들 덕분에 다행히 그냥 넘어가는가 했지만 바로 흑우 인증 들어가고요. 덤으로 자택까지 마련, 수고링.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즐겁게 게임만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잘못하면 내리자 한 대 맞자가 아닌 갈아버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저는 이미 출시가 되어버린 따끈한 주인공 감시자 악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몸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개바.